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농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여러분의 농촌 지도사 박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좋다는 격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해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눈! 오늘 벌써 벼농사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벼농사 3탄 육묘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묘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저를 엄청 바쁘게 했던 현장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일명 피해 사례 베스트 3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육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묘 과정은요, 출하와 녹화 그리고 경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하를 한다는 것은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얘긴데요, 일반 농가에서는 상자 닦기를 실시하여 암흑 상태에서 약 2-3일간 싹을 틔우기도 하고요, 육묘장에서는 출하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출하실에서 싹을 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하실은 온도와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출하실의 적정 온도는 33도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포화 상태의 가습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출하가 끝나면 녹화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약한 광에서 서서히 엽록소를 생성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녹화를 시킨 모들은 경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양 들어가기 전까지 서서히 모를 묻히면서 적응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육묘장에서는 앞마당을 정비해서 경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대부분 농가에서는 부직포 못자리를 많이 하시죠. 자, 부직포 못자리를 할 경우에는 물고랑에 물을 대주시고요, 그리고 물이 육묘 상자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35도 이상 올라갔을 경우 고온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경우에는 부직포를 살짝 열어두시는 관리도 필요합니다. 야간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 하는 날에는 또 냉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물을 다소 깊이 대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부직포와 비닐을 함께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요즘 꽤 되시죠? 비닐은 언제 벗겨야 하죠? 부직포는 언제 벗길까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비닐은요, 보통 온도가 25도 이상이 충분히 유지된다 할 때 벗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직포는 이양 전 일주일 전쯤에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양 일주일 전은 본엽 3매 정도가 나올 때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 2020년 가장 저를 바쁘게 했던 현장 피해 사례 베스트 3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실까요? 베스트 3! 자, 녹화가 잘 되지 않아요 라는 사례입니다. 먼저 현장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용국면의 사례입니다. 이날 바람이 엄청 불고 날은 추웠어요. 모들이 아직 노란색이네요. 이 농가는 하우스에서 녹화를 하지 않고 바로 경화장으로 나와 이렇게 차각막을 씌워 녹화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게 백화모 현상인 건가요? 전문가를 불러볼까요? 센터야, 도와줘! 녹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너무 강한 강에 노출이 되거나 야간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날수가 계속되어 엽록소 생성에 문제가 생겨서 백화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농가의 경우는 백화모 현상은 아닙니다. 하우스 안에서 녹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경화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온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녹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네요. 온도를 25도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약한 강에서 서서히 녹화를 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빠르게 넘어갈까요? 다음은 베스트 2!
바로 곰팡이가 자꾸 보여요. 혹은 모가 말라 죽고 있어요. 라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입꽃병과 뜬모 현상에 관한 얘긴데요. 또 현장을 보실까요? 풍량면 사례입니다. 출하실인데요. 온도와 습도는 적당했지만 지제부에 곰팡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매년 곰팡이가 발생했고 작년 상토도 재사용하셨다고 하네요. 다음은 지보면 출동입니다. 모가 말라 있어요. 전형적인 뜬모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농가는 물을 대지 않고 육묘 중이셨어요. 지제부에 곰팡이도 보이고 뿌리 활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불러볼까요? 센터야 도와줘! 입꽃병과 뜬모가 발생했군요. 자, 입꽃병과 뜬모는요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발병이 되는데요.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다습해 물 관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교차가 너무 클 때 많이 발생합니다. 모가 마르는 현상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먼저 입꽃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뜬모는 생리장애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병은 아닙니다. 입꽃병은 지제부에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지제부가 약해지지만 뜬모는 뿌리 활력이 약해지면서 뽑으면 뿌리채 힘없이 뽑히고 맙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입꽃병과 뜬모는 모두 뿌리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예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뿌리 활력을 도와주는 미생물인 BA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절한 약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물 관리와 온도 관리 잊지 마시고요. 한번 발병된 입꽃병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출하실과 육묘 상자를 소독해주세요. 자, 잘 보셨죠? 입꽃병 뜬모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대망의 베스트 1위! 모가 너무 추워해요. 나는 이런 피해 사례입니다. 4월 기온 어때요? 너무 추웠죠? 따라서 좋은 피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다른 말 필요 없고 현장 사례 보시겠습니다. 호명면으로 출동! 좋은 피해가 발생했네요. 이틀 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육묘에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 증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피해 증상이 심각한 부분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4월 1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온이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가는 물을 깊게 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위 끝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미한 경우고 그 회복이 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마른 경우는 회복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항상 깊게 대주셔서 피해를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뿌리 활력을 돕기 위해 미생물 BA를 처방해 드렸고요. 며칠 뒤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모의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했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이번 기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좋은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육묘에 관한 영상들을 다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육묘를 튼튼하게 해주어야 한 해 농사가 건강해진답니다. 자, 육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예청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농촌지도사 박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